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시청 반갑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피코그램이고요. 네네. 9,000원에 15% 정도 있어요. 9,000원이요, 시청자님. 네, 엄청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네, 좀 네. 오래 하고 있어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피코그램은 두 분 다 중립을 주셨어요. 조금은 어려운 선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손절도 못 하시고 좀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청자분 최근까지 이 피코그램이 정말 반등 한 번 없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나올 것이며 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분이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피코그램을 사신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올해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작년쯤에 이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제 사신 건데, 이 기업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년 2023년도보다는 올해 실적이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은 안 하셔도,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원래 하셨어야 했던 가격대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지금 너무 없는 이 품절주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600억도 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섣불리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경우 자금만 묶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최대 5,000원은 일단은 넘어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이 뭐 아예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반등 시에 저는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코너로 좀 문의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저는 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이라도 현금화를 우선은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기업 규모를 보면 참 비교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매출이 증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는 올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 좀 세게 나오면서 그래도 올해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이제 바닥을 많이 좀 찍고 올라온 상황인데,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의 개선세가 더디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지금 반등이 거기까지도 5,000원까지도 좀 갈 확률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워낙 지금 변동성이 좀 클 겁니다. 뭐 가지고 계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정말 안 움직이는데 또 한 번 움직이면 대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큰 종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는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꼭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피코그램 좀 오래 갖고 계시면서 걱정이 좀 커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피코그램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또 궁금하실까요? 네, 에코프로가 네네. 126,550원에 23%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 기다리면은 원금이 올까 걱정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올해 초에 들어가셨나 봐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네, 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에코프로 과연. 오. 두 분 다 긍정을 그러니까요. 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 두 분 다 중립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오랜만에 네. 에코프로 긍정이 나왔는데 자신감 본부는- 있게 또 긍정 들어주셨어요. 네.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아까 저희가 짚어본 ESS 쪽은 정말 잘 갔는데 네네. 2차전지 이런 전통 셀 기업들 잘 안 가요. 네네. 어떻게 지금 대응할까요? 사실
뭐 지금 테슬라 말고 테슬라 효과 말고 지금 업황이 반전했다라는 부분들은 숫자로 아직 찍히지 않은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주요 이제 양극재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전환을 시켜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양극재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에코프로를 제가 일단 긍정을 드렸던 부분들은 사업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에 대한 변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LFP 쪽에 대한 지금 사업성까지도 포트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LFP 이야기는 최근에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가형 시장 쪽의 배터리 셀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자체적으로 지금 헝가리 쪽에서도 지금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양극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인데 LFP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춰질 가능성은 저는 향후에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신규 고객사 다변 현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실적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엔 지금 바닥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또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1분이 한다. 지금 날봉상이나 아니면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추세를 바꿔줄 만한 부분들은 보이진 않아요. 다만 지금 월봉으로만 놓고 보면은 일단 지금 월봉에서는 정확하게 장기평을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려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반등이 나와주려는 부분인데 지금 위쪽에 좀 매물대가 강한 구간들이 지금 현재로서 한 10만 원대입니다. 10만 5천원에서 6천 원대 이 레인지 박스권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12만 6천 원대예요. 12만 6천 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10만 원대를 먼저 에코프로가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당장 저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손절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10만 원대 회복이 가장 급선무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10만 원대를 회복을 해주고 종가로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준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그 위로 한 13만 원, 14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선택을 하셔야겠죠.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를 시킬 건지 이건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자리도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평단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출발할 때 또 강하게 출발을 해주는 또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바닥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턴다? 이 부분들은 좀 안 맞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일단 저는 홀딩 관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지금 당장 손절보다는 좀 바닥에 잡혔다라는 반증으로 10만 원 주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업황이 돌아설 때 그때 좀 시세가 나는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꼭 좀 매수가까지 오기를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이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9,140원이고요. 아, 네. 비중은 10%요. 오늘 급락에 나와서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예.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뭐 갑자기 떨어져서 무슨 네. 안 좋은 뉴스 소재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떨어진 김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 부정 의견 주셨고요. 중립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밀린 건지 사실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긴 했거든요. 일단 HB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HB 테크놀로지인데 일단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나온 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좀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의 수치가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라라는 이제 공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장중에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HTS 뉴스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팩트로 보는 이제 악재다라고 인지는 돼요. 근데 지금 HB 솔루션과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다수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성장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성실 법인 지정이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유리기판 기술과는 사실은 무관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슈가 있어서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크게 문제가 저는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으로 일단락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절반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절반을 나중에 다시 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HB 솔루션은 우선은 HB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의 문제와 회사의 어떤 내부 문제를 좀 별개로 보는 시각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 유리기판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기업들이 또 상용화를 노리고 있는 기술이라서 저는 조금은 더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오늘 이제 악재가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HB 솔루션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 솔루션까지 저희 도와드렸고요. 여전히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3가지 창구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 유튜브 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 상담으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45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PG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643원, 비중이 15%인데 오늘 갑자기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오늘 두 자릿수 때 급등이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PG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저는 일단 지금 자리 SPG 급등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지금 이슈가 나온 상황이죠. 네. 감속기에 대한 개발 부분들, 이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SPG의 수급력만 보니까 손바뀜이 일단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들은 매도를 보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 이제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주가에 조금 더 확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지금 수요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이제 로봇 수요에 대한 회복 흐름들을 확인하려면은 일본 좀 야스카와 기업 같은 경우를 좀 확인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금 일본 쪽의 공작 기계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야스카가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국내 로봇 기업들 역시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일단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SPG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로봇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이제 감속기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SPG가 감속기 쪽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로봇 쪽에 투자 수요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감속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속기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일부 수익권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저는 매도를 취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좀 오래 너무 기다렸다 하게 되면은 반매도만 좀 하는 겁니다. 반매도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그대로 좀 가지고 가시고요. 만약 SPG가 조금 더 장중에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반매도를 진행하고 나머지 반 물량은 그 다음이 오늘 좀 윗골이 남겼던 구간이거든요. 한 28,500원대. 여기 돌파가 핵심입니다. SPG는. 여기 돌파가 만약에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위로는 3만 원대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만 1,000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28,500원 재돌파. 그리고 나머지는 앞전에 저가 라인을 이탈 안 하는 거. 여기 라인을 좀 잘 보시고 만약에 28,500원 돌파 나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3만 1,000원대까지는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28,500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한다면은 그 이후로 좀 31,000원대까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긍정의 말씀 전해드려봤으니까요. SPG 꼭 또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문자로는 3446님 도와드릴게요. 피롭틱스인데 매수가가 28,700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28,000원대면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뭐 이슈가 굉장히 많긴 한데 네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유리기판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더 들고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SK 쪽에서도 이제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서도 삼성 전기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갖고 있을 법한 이제 행보를 좀 보여줬던 한 주였기 때문에 저는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필옵틱스, 원래 이제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 HB솔루션과 HB테크놀로지도 사실은 유리기판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HB테크놀로지는 삼성 SDI에 지금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컸는데 만약 섹터 전체적으로 좀 암울했던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면 저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텐데 HB그룹의 이야기는 HB그룹으로만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기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저는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데 최대한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분할 매수가 조금은 안 된 게 좀 아쉬운 그러한 상황이긴 하나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매수가 기준으로 그래도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1차적인 상승은 32,0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SKC가 지금 흐름을 좀 유지하면서 6월 18일 날 기록했던 20만 원대를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필옵틱스도 이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상승을 했을 때 비중이 조금 많아서 지금 부담스러웠던 것을 기억을 하셨다가 수익 전환됐다고 너무 붕 뜨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저는 꼭 비중을 줄이시고 절반 정도만 이제 신고가로 가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도 유리기판 테마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대장주인 SKC랑 주가 흐름을 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SKC의 주가 추이도 잘 눈여겨보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어떤 종목 많으십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저 코스모 화학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38,500원에 20%입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올해 2월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네. 아, 잠깐 상승하다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신저가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2차 전지가 뭐 힘이 없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힘이 없이 내려가는지 좀 궁금하고 네. 이거를 어떤 전략으로 지금 계속 뭐 유지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2차 전지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이고요. 이번에는 에코프로랑 다르게 네. 코스모화학은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중립 의견이 궁금한데 에코프로랑은 조금 다른 결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코스모화학은? 일단 지금 바로 실적이 찍힐 만한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일단 좀 걸리고요. 일단 그래도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산화티타늄 쪽 그리고 황산 코발트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해외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산화티타늄 쪽에서는 국내에서 코스모화학이랑 경쟁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향후에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모화학의 좀 주가 급등도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ESS 시장이 결국 확대가 된다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올라와 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좀 기노업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클 산업은 맞아요. 클 기업은 맞는데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지금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코스모 그룹주만 다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빠진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빠진 상황에서 결국 여기서 만약에 2차 전지 업황이 반전이 나오는 그런 이슈가 나와서 수급이 살아난다 하게 되면은 과연 코스모화학을 먼저 올릴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를 먼저 올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후자 쪽을 좀 더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그럼 이쪽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올리면서 분산화가 된다 하게 되면 코스모 화학 쪽까지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간에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당장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 20% 정도의 네. 38,500원 지금 평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고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 추세가 일단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일단 꺾여 있다라는 부분들은 딱히 위로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단주 거래로 계속 밀리는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은 코스모화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붙지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코스모화하기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가 매집에 대한 매력도가 안 높아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장기간으로만 가져가면은 분명히 수익은 크게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계속 좀 끌고 가시다가 만약에 나는 좀 평단이 좀 너무 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저는 앞전에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시가 라인이죠. 한 22,000원대. 22,000원에서 좀 크게 잡으면 2만 원대. 이 박스 안으로 코스모학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저는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여기는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평단을 좀 낮춰가지고 반등이 다시 들어올 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일부 비중을 다시 추가 매수한 물량을 일부 털고 다시 본 비중 그대로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계속 평단을 좀 낮춰가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잡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좀 다채로운 전략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유, 네, 전략 좀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3만 5천 원, 20%요. 또 최근에 또 승부수를 띄우셨네요, 시청자님. 아니요, 지난달에 했어요. 지난달에 네네. 들어가셨고요. 근데 좀 오늘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오늘 네. 뭐 8%까지 올라갔다가 한 1%로 끝났거든요. 네. 그 윗거리를 너무 길게 달아가지고 좀 윗거리가 길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야 할지 그 부분이 아니, 궁금하신 거죠? 이 종목이 다음 달에 인적 분할을 해요. 네네. 그래서 다음 달 인적 분할을 할 때까지 그 인적 분할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좀 팔아줘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계속 홀딩해도 될지 여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금정이 나왔습니다. 긍정이네요. 오늘 또 방산주 상승을 견인해줬잖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다음 달까지 홀딩해도 될 만한 이유가 뭘까요? 다음 달뿐만 아니라 네. 저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저는 꼭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수주잔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기존에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를 이미 30조에 달하는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루마니아 관련한 1조 4천억짜리 1조 4천억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근데 기존에 받아놓은 30조 대비하면 아무래도 이제 1조 4천억이 추가됐다 그래서 주가가 뭐 5%, 10%, 15%, 20% 올라가는 것을 좀 기대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욕심일 수 있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의 종가 약 2%대의 상승이 저는 적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이제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윗꼬리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분할에 대한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지금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국방비 삭감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은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못 끝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수가 안 좋아지거나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떤 해지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제 방위 산업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수한 평단가가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의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들고 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만약 제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목표는 30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볼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워낙 뭐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호재로 그러니까요. 있었고 앞으로의 또 실적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더 보자 한 30만 원 선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전화로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명진 님이신데 바이넥스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7,500원이시면 수익권이시고요. 그러니까요.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매도가가 또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또 오늘도 또 소폭이지만 신고가를 찍었어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도 최근에 좀 상담이 많이 좀 들어오는 종목인데 여기서 얼마나 좀 상단이 열려 있을까요? 저는 상단은 좀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일단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감 아직도 죽지가 않은 상황이고 결국 이제 통과하게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는 또 유일하게 또 바이넥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세트론 효과도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지금 투심이 또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주가를 뺄 만한 부분들보다 올릴 만한 모멘텀이 일단 저는 많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7,500원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저는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볼 홀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좀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18,000원대를 지지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8,000원대. 여기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약수익은 보고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밀리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좀 고점 구간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까? 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압박감을 느껴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바이넥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더 끌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일단 이제 패턴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좀 커벤핸드 패턴이라고 해서 지금 그 패턴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럼 만약에 이제 타겟가 기준으로 잡는다하게 되면은 28,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28,000원 찍고 한 차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버티면서 가져가겠다 하게 되면은 저라면 한 28,000원대까지는 일단 홀딩을 해볼 것 같습니다. 28,000원대까지 홀딩을 해보고 만약에 28,000원대까지 못 가고 좀 밀림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일부 비중을 축소해서 분할 매도를 해서 좀 수익금을 챙기고요. 그런 전략으로 일단 좀 가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천홍준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61,600원에 비중 75%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비중을 늘려서 75%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밸류 관련주가 의견이 좀 확연히 나뉘는 게 이제 제로 소멸이라 추세가 좀 꺾였다. 아니면은 주주 환원책이라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는 길게 봐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실까요? 둘 다 맞긴 한데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네.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많은데 매수한 가격이 낮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올해 1월부터 이 하나금융지주가 참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럼 바닥 대비해서 벌써 이제 50% 이상 상승한 구간에서 비중을 70% 이상 갖고 계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보험주도 마찬가지지만 참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흐르기 시작하거나 한번 내가 생각한 방향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대응하기도 어려운 흐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대, 7%대 갑자기 급락을 하면 손절이라도 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대 혹은 0.5%대 이런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참 대응도 못하고 이 바라보는 투자자의 속만 좀 애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재 구간에서 현재 위치에서 현재 가격에서 비중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성장주였다면 반도체였다면 제약바이오였다면 그러면 좀 다른 상담을 드렸겠지만
은행주이고 이제 금융주이기 때문에 저는 절반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니까 절반 줄이셔도 지금 약수익권에서 줄이는 거라서요. 저는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비중은 저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하반기까지는 지켜보자. 다만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좀 다양한 의견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SJ 초님 도와드릴게요. HMM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9,9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나머지를 손절해야 될지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원인지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또 잠잠해요, 본부장님. HMM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회사운임 지수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네, 다만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추세를 밑으로 돌리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좀 옆으로 숨고르기를 좀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회사운임 지수가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좀 주요 메이저 측에서 지금 대량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회사운임 지수가 워낙 또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좀 차익을 보는 걸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데,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HMM을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부 수익을 보고 지금 나오셨다고 했는데 19,900원에 가지고 있으시면은 일단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19,900원 한번 저는 더 재돌파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냥 수익권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다가 수익권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때 조금 약간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SJ 초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저희가 도와드려봤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열려 있고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